요즘 작업자들 그렇게 생각보다 똥싸러 많이 안 갑니다. 뭐 하루에 한 번 갈까 말까 아침에 다 보고 집에 가서 다 하는 거지. 뭐 거기서 얼마 똥을 싸겠어요 우리가. 주변 사람 눈치도 그렇죠. 보이고 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막 커피 타면 말 제일 많이 하고. 조금만 그렇게 머리를 쓰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만큼 투자했다. 이제 기계들이나 작업 공방 이런 것들까지 하면 거의 될 것 같긴 한데 등에 식은땀 날 정도로 이건 좀 난감했다. 도시가스 배관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조아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옛날부터 네네. 이전부터 정말 이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요즘도 아니 예전부터 광대 좀 내려주실래요? 목공 네? 광고 좀 내려주실래요? 네, 목공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제가 이분들이랑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뭐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만 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아주 실현이 돼서 너무 가슴 설레고 네. 너무 기뻐요 저는. 저희가 지금 목공의 베테랑이신 세 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고 있는 톱스타 박정현 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뚝딱뚝딱 김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목수고요. 예,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젊은 목공팀 티모트 팀장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팀. 제가 업체 입장으로서 궁금하고 디자이너 입장으로 궁금하고 같은 목수의 입장으로 궁금한 질문들을 오늘 나눠볼 건데요.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전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먼저 들어갔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여러 작업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게 봐주셔서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목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팀을 소개를 받아서 처음에 목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학원 출신이라서 저는 원래 예전에 다른 일을 하다가 네네. 그 일이 이제 저하고 좀 안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고 내 성향에 맞는 게 뭘까 찾다가 목공을 하게 됐고요. 이제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하고 있고요. 예. 학원에서 진짜로 그거를 배워서 현업에서 하는 게 정말로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내가 이쪽 일을 아예 모른다 그러면 학원 갔다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공구사용법이나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거기 가면 일단은 배우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뭐 가장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버님이 목수셔가지고 그냥 뭐 너무 그냥 필연적으로 시작하게 된 목수세요? 거예요. 네, 제가 존경하는 목수시고 그 목수죠. 네, 현재도 마녀 목수죠. 목수죠. 네, 그렇게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인데 이거는 목수자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 금수자라고 생각했는데. 경계가 살짝 애매해요. 지금 반장이시잖아요. 처음 반장을 어떻게 다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반장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팀에서 그 반장님께서 현장을 조금만 하신 걸 떼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조금 익히면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독립을 했거든요. 제가 맨 처음으로 반장했던 현장은 제가 이사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수 경력을 조금 쌓았을 때 좀 이것저것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 또 이사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냥 하자. 그러고서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냥 한 1년 정도 이 인테리어 목수 일을 배우고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나와서 이제 카드론 받아서 차 사고 연장 사고 그렇게 이제 일을 받고 제가 이제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아는 형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려운 거 있을 때는 형님 여기 갈매기 몰딩 돌려야 되는데 좀 와서 도와줘 해가지고 해결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목공의 약간 인건비에 대해서 어쨌건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목공이 가장 고가다. 보통 요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는 지금 뭐 스팀장 43만 원, 네네. 그리고 기공은 이제 29만 원 29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 식대 쪽으로는 별도? 식대 별도예요. 10대 5만 원짜리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식대 그래도 15,000원 선까지는 제한 오, 두고 네네네. 경비도 해요? 그 지역에서 좀 멀어져도 경비는 어느 선까지? 그러면 경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차비랑 그리고 숙소비 이렇게 따로 청구를 하죠. 저희. 목공에서 인건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견적을 받는 거에 대한 것들을 가장 어려워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율하면 좋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좀 많이 주면서 그 오차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편인데요. 그 목공의 좀 품질? 요거를 좀 많이 선택지를 주고 고객이나 그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예를 들어 6품에 원하면
이 정도 품질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선택지를 주면서 그 오차를 좀 줄이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쉬운 걸로 다 채울 수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어떤 작업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직사각보다는 아치가 훨씬 더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가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다 너무 라운드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직각보다는 라운드가 더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같은 벽체 작업이라도 이제 높으면 더 힘들거든요. 이제 사다리나 뭐 작업 발판 올라가서 오르락내리락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벽체 작업이니까 뭐 이 정도 되겠지, 뭐 천장 작업이니까 이 정도 되겠지 하는 데서 사실 그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작업자들이랑 소비자들이랑 이런 오차가 생기는 건데, 이제 똑같이 계속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알려주고 이제 선택지를 주고 이제 설득시키면서 해야지만 나중에 좀 분쟁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반장님이 하는 일들은 그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나머지 팀원이나 아니면 작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이걸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겠네요. 그게 큰 역할이고 엄청 중요한 역할이죠. 그럼 사실 팀장님이니까 팀원을 그런 고르는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하고 무조건 안 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최대한 많이 배제를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런 걸 가능하니까 불러서 시키는 거지, 아니면은 굳이 직접 하면 되는데 왜 부르냐,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되는 게 최대한 다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분들이 작업자나 업체를 찾을 때도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자가 얘기하는 거를 일반인은 모르실 거고, 예, 업체가 얘기하는 거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얘기를 할 노력하는 자세가 있느냐,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도. 실력은 사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 실력은 딱 보면 알죠. 실력으로 근데 딱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지? 저희는 딱 알아요. 딱 보면 그래요? 오케이. 이건 실력은 온달님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목공 할 때도 좀 알긴 알았는데 반장을 하면서도 좀 더 잘 보이고,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더 잘 보여요 이게. 저 한 얘기 들은 거 있어요. 혀가 길면 실력이 없다. 정말 맞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저는 일할 때 말 많이 하는 사람 시험 못 봤어.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좀 본인의 실력이 좀 부족하면 맞아요. 이게 그거예요. 좀 괜히 이렇게 주변 사람 눈치도 그렇죠. 보이고, 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막. 커피 타면 말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예전에 어디 현장에서 이런 걸 해봤다. 그래요. 막상 이제 들어가면 대나무실에서 망치 소리 들으면 그분이 대나무실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진짜 막 그러고 보면은 잘못하면. 몰래 막 그거 뜯어내는 자국이 보일 때가 있어요. 탁카피는 엄청나게 빨리 빼거나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본드 닦고 막 혀가 이러고. 지금 기네요. 그때 길죠. 그때는. 네. 이런 경우 다 있으니까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공구의 고급화. 그리고 되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사실 연장대라고 하시는 것들을 모르는 분도 많은데, 연장대를 왜 봐도 자기 뭐 그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대는 요즘에 이제 팀마다 다르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목공에서 날물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날물들 비용도 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긴. 날물이 뭐죠? 톱날이나 톱. 스모프인데, 날 같은 거. 예를 들어 톱이면 톱날, 그라인더면 그라인더 날, 이렇게 날 같은 것. 근데 그러면 갖고 계신 공구들이 여기 반장님이 어마어마하신데. 여태까지 이만큼 투자했다. 2, 3천? 아니 더 넘죠. 그냥 더 넘어 훨씬 4, 5천? 더 넘어요. 페스톨로 전부 다. 어때요? 기계들이나 작업 공방 이런 것들까지 하면 거의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만약에 쓴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는 비용 청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목수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오르면 더 올랐어야 되는 금액이지만, 그걸 눌러주는 게 사실 최첨단화된 그런 공구들이거든요. 얘네들이 훨씬 일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좀 억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이 곧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업 때 뭐 이런 뭐 감내비 이런 거 말고 물때를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물때를 요구한다는 게 맞아요? 그게 그 에비앙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게 물때가 저희가 물때를 청구하고 이건 아닌데, 여름이나 이럴 때는 또 많이 들어가서 그럴 때는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에서 많이 다 해주니까 그냥 사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커피랑 하나 네,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또 그런 걸 신경 못 쓰는 업체들이 있고 뭐 소비자들과 갈 때는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는 청구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 이름이 좀 물때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뭐 장비 때 물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사에 탕비실 있잖아요. 네네. 탕비실에 뭐 물도 있고 커피도 음료수도 있고. 있고 뭐 간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현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저희한테는 직장이고 현장이 일하는 곳이니까 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름이면 물 더 많이 먹는데 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없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간식 먹었다 생각하고 넘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으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 여기 그냥 하루 일당 벌러 왔는데 이만큼을 쓰고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뭐 업체나 소비자가 적당한 수준에서 챙겨주면 뭐 음료수 드세요 해서 갖다 놓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해서 간식비 먹었는데 좀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름 같은 때는 냉방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덥죠. 여름에 우리가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덥잖아요. 그럼 거기 현장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아직 현장에 에어컨이 있는데 제 손으로 틀어본 적은 없거든요. 리모컨에서 틀어도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그렇죠. 에어컨이 부담스럽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목공 작업을 하면 지금은 집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니까 조금 덜한데 뭐 MD 톱밥 같은 거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들어가죠. 에어컨 틀면은 아마 그 필터나 이런 데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저 그걸 책임질 수가 없어서 틀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분들이 켜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업체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량이랑 이제 또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중고 에어컨을 달아놔요. 달아놓고 나중에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일량이 더 단축되니까 어차피 뭐 청소해도 뭐 30만 원, 뭐 그다음 설치만 다시 해도 갖고 있는 거 원래 설치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인건비가 비싸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것들이 청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가 많이 이제 사실 저희가 청소 다 하거든요. 시간이 사실 금이신 분들이니까.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에서는 사실 셀프 인테리어 하시거나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 안 치워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거를 치우면 또 시간이 그만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쓰레기나 폐기물은 좀 자기가 치워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시간이 들이는 건 물론 맞지만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 똥은 내가 치우자?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왜 안 치워 이건데 그거를 업체가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싼 인건비로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청소시킬 시간에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간 본업을 하게 하고 내가 청소 이런 거는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숫자상으로 계산상으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셀프 인테리어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항상 이제 그거가 있잖아요. 분쟁의 소지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작업자와 작업자들이 함께 일했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전기하고 목공이잖아요. 저는 사실 실장님하고 일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인테리어를 혼자 할 때 제가 목공팀하고 전기팀하고 그렇게 둘이 싸웠어요. 대표적인 앙숙이죠, 현장에서. 앙숙 관계. 구멍을 뚫네, 마네, 뭐 상으로 막혔네, 안 막혔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사실 그걸 조율해 주는 게 인테리어 업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명확하게. 사실 누가 해도 상관없는데 그 비용이 어디로 청구되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불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해버리면 사실 서로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계산이나 협의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나 혹은 소비자가 그걸 명확히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서로 안 싸울 것 같아요. 소비자가 됐든 업체가 됐든 천장 땜빵은 전기가 그냥 뚫으실 대로 뚫으시고 땜빵은 목수가 해주세요. 그러면 목수는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태도 같아요 저는. 뭐 전기면 이제 목공 과정에 계시면 제가 사실 뚫는 거는 배웠는데 막는 거는 아직 미숙하다. 정말 미숙합니다. 괜찮은 이런 거 방법인데? 잘 해주시니까 요거 제가 음료수라도 요거 제가 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요거라도 좀 막아주시면 그러면 당연히 어느 반장님이 나도 막는 거 못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좀 더 잘 막습니다. 내가 좀 더 탁하 쓰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거 민감한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요거 할 얘기 많으시죠? 공사 비포의 화장실, 그러니까 공사할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공사가 이제 막 진행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이제 하고 있는 중에 화장실이 없어. 근데 사실 가깝게 화장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먼 곳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면 이미 20-30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사용해도 되냐.
싫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더 좋을지. 한 달 전쯤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공사를 하러 갔는데 거의 후반부여서 모든 세팅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변기를 이제 랩핑을 딱 해가지고 개봉 금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화장실이 그 집에 화장실이 4개, 변기가 4개였는데 4개가 다 랩핑이 돼 있고. 네.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어디 쓰면 되나요?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진을 올리고 나서 이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 뭐 너무한다. 뭐 물론 이제 그런 의견들은 이제 작업자분들이시겠죠.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의 의견들은 이해는 돼요. 제일 깨끗한 거, 제일 처음 거 내가 쓰고 싶다. 당연히 이해는 되죠. 공사하러 들어가면 그 현장에서 그날 8시간을 있을 텐데 최소한. 그럼 8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긴 가야 되는데 갔다 오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소비자가 됐든 업체가 됐든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화장실 가서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2, 3분? 길어야 5분이지만 거기 가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안에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으실까. 간이 화장실 같은 네, 거. 간이 화장실이라도 네네네. 만들거나 아니면 최대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을 섭외를 해놓는다거나 뭐 네네, 이런 편리함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좀 효율적이고 좀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없는 현장 운영이 될 테니까. 제가 겪었던 업체 중에 정말 너무 좋았던 업체는 철거하면서 변기만 딱 남겨놨어요. 그게 A급이죠. 그러니까 밑에 백시멘트도 다 벗겨놓고 변기가 이제 덜렁덜렁 거리긴 하지만 거기서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어느 정도 다 끝나면 그 변기만 싹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 업체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작업 효율에 엄청나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조금만 그렇게 머리를 쓰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작업자들 그렇게 생각보다 똥소리 많이 안 갑니다. 뭐 하루에 한 번 갈까 말까 아침에 다 보고 집에 가서 다 하는 거지. 뭐 거기서 얼마 똥을 싸겠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사실 해보시니까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약간 등에 식은땀 날 정도로 이건 좀 난감했다. 시술을 통해서 이제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탁하나 뭐 이런 걸 잘못 박아서 그렇죠. 뭐가 터지거나 이런 그렇죠, 거는 이제 그렇죠. 아마 한두 번씩 다 그럴 수 있어요.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 도시가스 배관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일등. 이게 아찔하다. 증축을 했는데 이제 불법 증축이었나 봐요. 그래서 배관이 원래 밖에 있어야 되는데 벽속에다 매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기 사장님이 이제 저희 현장용으로 까대기라고 하잖아요. 이걸 하다가 그게 딱 잘려가지고 와. 사람들 다 대피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뭘 갖다 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센거 말씀 지금 대적할 거 있으세요? 못 이기는데 이거는. 목자재들이 기성화가 그 목제품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제품 나오면 너무 편할 것 같다. 목재 회사나 인테리어 자재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거 왜 안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호리존, 모서리 부분의 라운드라든지 우리가 아치 형태로 어떤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한 그 원본 있잖아요. 목수들은 어떤 원본만 있으면 사실 그거를 복제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거를 좀 몇 가지만 규격화해서 만들면 충분히 현장에서 시간을 정말 미친 듯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기본 패턴이 있으면 복사하는 건 쉽다고 하신 것처럼 CNC로 이렇게 해서 파서 쓰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 그거 좋지 않을까. 그동안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목공일을 해오셨잖아요.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결과물이 좀 뚜렷이 그냥 보이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전기 사장님이나 설비 사장님은 물론 이제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시지만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쵸. 목공은 뭐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 뚜렷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성취감도 느껴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 좋아해 주시고 하는 그런 구조 자체가 이 직업이 좀 매력적이고 재밌는 일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 중독이죠. 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낼 때 진짜 그 성취감이 계속 영혼으로 남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걸 찾아서 계속 떠나는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네. 표현하고 싶은. 네. 작업을 하는 중간에 이제 의뢰인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오셔서
이럴 때 기분이 정말 좋죠. 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맞아, 바로 보이긴 하니까. 네. 그거 다음으로는 이제 다 모든 공정 끝나고 짐 챙겨서 집에 갈 때 아주 기분이 좋죠. 오늘도 해냈다. 네. 아, 저는 사실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는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려고 저기 장인어른 정말 쿠사리 먹으면서 따라다녀서 기뻤던 적이 있었나? 저 진짜 솔직하게 내성적이라 어디 현장에 그런 어르신들이랑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서 놓여져서 혼자 너무 외롭다고 난 너무 생각했거든요. 저는 항상 구석탱이에서 조그맣게 노래 틀어놓고 가만히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 장인어른 연배 그 반장님들 손에 커서 그냥 여기 다 부르면 가서 커피 타드리고 그냥 또 가만히 있다가 일 시작하면 콤프 올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수년을 했거든요. 월급을 받아도 와이프 계좌로 다 장인어른이 쏴줘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었단 그게 말이에요. 제일 슬퍼. 그래서 저는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근데 목공의 즐거움도 있었지만 인테리어를 전체 하면서 목공하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참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네. 이게 발랄해서 전혀 예전에 그 우울했던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그때는 저는 네. 되게 우울했거든요. 저는 원래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뭐 하는 걸 약간 두려워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걱정도 별로 없고. 사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걱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고가 터지지 않고, 그래야지 뭔가 사전에 조율이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되게 잘 맞는 파트너죠. 소비자분들이 보기에도 사실 얼굴을 내놓고 내가 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의 확신이 있어서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대신에 지금 사실 제가 어떤 작업자를 선택을 했거나 어떤 업체를 선택했을 때 그분들을 조금 진짜 좀 믿어주셔라. 그분들이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셔라. 거기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요. 저쪽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얘기보다는 이 앞에 이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신다고 하면 사람이 믿는 만큼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린이나 뭐 요즘 스레드에서 뭐 이거 했는데 이거 맞아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남이 이거 했는데 뭐 또 남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거 야 그거 뭐 가볍 이거 둘이서 하라면 돼. 이것만 갖고 오지 마시라는 거. 현업에 계셔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스레드나 이런 거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소비자가 이렇게 있고 업체가 이렇게 있고 기술자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세 사람이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업체가 마진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돈을 좀 더 내지 않으면 기술자가 자기 시간을 녹이지 않으면 맞아요. 그거를 적당히 맞추려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약속된 대로 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인터넷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안 좋은 게 노출되면 그렇게 맞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렇죠. 잘 마감된 현장, 만족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조명이 돼서 더 이렇게 안 좋은 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네네. 컨택하고 계시는 뭐 기술자분이나 뭐 업체분들을 조금 더 믿어주시고 일을 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오늘 근데 촬영을 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좀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경해서 이제 젊은 목수분도 만나고 또 유명하신 목수분도 만나고 우리 아름다우신 조한일도 만나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좀 공감대가 있어서 더 의미 있었고 여러모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같은 목수 반장끼리 만날 일은 없으니까 다른 공정 반장님들끼리는 만날 수 있어도 목수 반장들끼리 만날 수 있는 일은 흔치는 않으니까 이런 기회에 뭐 재밌는 얘기도 듣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은, 왜냐면 각자 다 바쁘신 분들이라서 저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보던 핸드폰으로 뭐 컴퓨터로 많이 보던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요.